여기 지금 이집트 천국 가려고 말씀하셨는데 이집트 천국 가시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거 좀 비용이 꽤 들 거 아니에요. 비용 안 들게도 하실 수 있어요. 주요한 연구소 같은데 대학 같은데 시신을 기증하시면 돼요. 엄청 고마워하면서 정성스럽게 아마 미이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한 11월쯤에 할까 했는데 그때 예. 또 이집트를 또 가셔가지고 예, 제가 이집트를 한 달 정도 지금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주셨던 일정보다 살짝 일주일 정도 이제 미뤄서 오늘 이제 출연을 이제 하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사실 이집트를 못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11월달에 오랜만에 갔다 왔죠. 보통 가실 때 혼자 가시나요? 가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두 개가 섞여 있었어요. 저 혼자 하는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 같이 제가 동행해가지고 해설하는 일정도 있어가지고 패키지 상품인가요? 패키지 그렇게 예. 비즈니스도 하시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옆에서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여행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뭐 사실 여행 다녀오신 분들한테 그건 여쭤봐야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끝나고 별 5개 달라 뭐 이런 멘트도 하시나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시고. 사실 뭐 그 여행을 이제 주관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요. 예컨대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하고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그냥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해설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측에 속하지 않을까. 퀄리티가. 예. 그럼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살펴볼 게 있으셔가지고 좀. 만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살라? 살라는 아닌데 살라만큼 중요한 분을 제가 지금 이번에 만나고 왔어요. 자히 하와스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냥 이집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거의 항상 나와요.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화재나 고고학 관련해서는 정치 권력적으로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분이거든요. 보스예요 거의? 보스였어요. 전 보스. 전 보스. 그러니까 지금은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러니까 지난 그 무바라크 정권 때 그러니까 2011년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전 정권 때 그 장관을 계속 역임을 하셨던 실세 중에 실세였던 분이죠. 그럼 투짱 정도라고 봐도 될까요? 이집트 투짱? 투짱까지는 아니고 한 넘버 5 안에 드는 그 정도의 이제 5짱. 이집트 5짱을 보고 오셨어요. 지금은 5짱은 아니시고. 지금도 근데 지금은 안 하시는데. 근데 영향력은 대단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근데 공식 5짱은 아니고. 공식 5짱 아니죠. 지금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뉴스에서 본 적 있다. 그분은 진짜 유명하세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대중화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분이고. 이집트 5짱. 주한 이집트 대사님이 좀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가서 뵙고 왔죠. 그래서 이집트는 문화재가 워낙 많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관리가 다 안 되는 것도 많다고 하잖아요. 나갈 때 뭐 하나 쇼핑백에 하나 담아서 안 돼요? 걸리면은 진짜 선물로 주지 않았냐는. 큰일 나요. 진짜. 주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이집트에서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한번 경험을 처음 했는데 사실 제가 가져온 게 하나 있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는데 이름 뭐더라? 얘 아닌데? 얘예요. 그때 봤던 애 아닌데? 근데 얘인데 얘가 이제 사람 몸을 하고 있고 얼굴만 얘인. 그러니까 아누비스라는 신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완전한 개의 모습으로 자칼의 모습으로 지금. 원피스에서도 그 동물 폼이 있고 인간하고 동물 섞인 폼이 있고 인간 폼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동물 폼. 동물 폼. 아누비스 동물 폼. 굉장히 멋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저 주시나요? 당연하죠. 제 스튜디오 박물관 되겠어요. 이 박물관. 저분은 죽음의 그러니까 쟤는 무슨 의미죠? 저분은 죽음의 신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내세로 이동을 할 때 안내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안내받을 일 안 했는데. 근데 좋은 신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그리고 이제 예약.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미이라 만들잖아요.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미이라 만드는 신이에요. 저도 좀 약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뭐 받으시겠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는 걸리진 않았는데 저거 이제 기념품이잖아요. 기념품을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공항에 들어가면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념품들을 다 꺼내요. 그 다음에 공항에 아마 이제 문화재청 같은 데서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 유물인지 아니면 그냥 기념품인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문나이트에 나오는 사람 전문가가 와서. 문나이트 그 사람 전문가 아니던데.
아니에요? 그 사람 너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던데요. 아 그래요? 보니까. 그렇구나. 예. 아무튼 나와서 예, 이거를 이렇게 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념품들도 하나씩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기념품 사이에 진품을 섞어서 그럴 수 할 수 있죠. 있으니까. 예, 맞아요. 예, 아. 예. 걸리면 최고 상당히 사형까지 구형이 됩니다. 엄청나게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오늘 강연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예. 굉장히 그 감사하게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평상시에 다른 그 강연을 하실 때 몇 예. 시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근데 왜 모르신다고 하시는지. 근데 이게 저번에 예. 제가 해보니까 저번에 사실 저는 그냥 빨리 얘기하고 가면 되겠지로 저 저번에 2번 했잖아요. 예, 맞아요. 첫 번째 와서 다 못해가지고 두 번째 맞아요. 왔는데 예.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게. 여기서 잡담하는 것도 다시 얘기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재밌는 말씀도 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분위기가 저도 친하지만 그 궤도님이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궤도님도 오셨네요. 지금.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꽃미남 외국민수 형님 에이, 무슨 또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고쳐 먹었어요? 개심하고 딱 3시간만 3시간. 2시간 3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저도 일단 3시간 정도 해볼게요. 해보고 뭐 못하면 또 뭐 사실 3시간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되게 많죠. 맞아요. 3시간 강연하면은 목이 사실 다 나가죠. 완전 나가죠. 네. 예.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한국에서 혹은 뭐 이 대중문화에서 꽤 이제 볼 수 있는 고대 이집트 관련된 뭔가 콘텐츠들 예. 이런 거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덜 알려진 혹은 잘못 알려진 아 그런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예 좀 약간 반대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언제 얻었냐면 혹시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도 저한테 그분도 찜튜브 팬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예. 제가 한번 노원구 어디 도서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찜튜브 나온 거 너무 잘 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우리가 이제 친근한 어떤 이집트를 봤으니까 다음번에 혹시 나가시게 되면 안 친근한 조금 덜 친근하거나 아. 좀 잘 모르겠고 좀 애매하고 이런 것들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래 뭐 언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는 어제. 아. 네, 아무튼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네. 아마 본인은 아실 거예요. 저한테 그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노원구에. 예, 노원구에 그분께 이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야, 기대됩니다. 예, 이 앞쪽은 사실 고대 이집트에 대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집트에 대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는 과연 호객행위의 천국일까? 저한테도 되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이집트 여행을 가시고 싶으신데 예. 호객행위가 많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어서 맞아요. 그게 사실이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진 그냥 보여드리면 요거 뭐 사실 완전히 호객행위 관련 사진은 아닌데 이거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피라미드 예. 그 계단식 피라미드 보이시고 어. 여기 낙타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낙타도 이제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낙타를 타신 거고, 그러니까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관광객들이고, 예. 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요분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본인이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귀가할 때는 타고.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이제 그 기자라고 한 지역인데 기자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 가시면은 뭐 낙타뿐만이 아니라 뭐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뭐 마차도 있고 예. 살거리들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가시면은 조금 이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요? 예, 이렇게 막 와서 이제 막 타라고 계속 권유하고 물건을 이제 파시는 분들이 또 다가와가지고 이거 살래? 뭐 이거 $1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계속 권유를 해요. 예,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긴 막 많아요. 정신이 없겠네요, 막 무수한 예. 압수 요청에. 예, 많은데 피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어떤 여러 가지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자료들을 보면 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무례하게 굴면서 이걸 피하는 방법이 권유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저분들은 되게 능숙한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예. 거기 이제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낙타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이면 뭔가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살 가능성이 한 10%라도 높으니까.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권유를 한번 하는 거예요. 차는 거. 이거 일종의 이제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분들도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낙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그렇죠. 건네하면서 봐야 그건 되는 어쩔 수는 없어요. 아, 그건 남의 낙타 구경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면 멀리 가서 보지. 살짝 힐끔힐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멀리서 찍은 건데요. 만약에 이 낙타가 제 앞에 있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으면은 분명히 저한테 와서 권유를 했을 거예요. 아,
안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저 낙타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처음에 몇 번 보고 나면은 안 보게 돼요.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면 저분들이 저한테 다 투명 인간이 돼요.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빛도 안 마주치고 가요. 근데 여기 낙타 좀 크게 찍혔는데 권유하셨나요? 옆에 있는 분이? 근데 이것도 되게 멀리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땡겨서? 땡겨서 찍은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예, 그리고 주인이 어디 딴 데 보고 있을 찍으면 돼요. 근데 딱 걸리면 권유를 한번 또. 걸리면은 그냥 웃으면서 이러면서 가면 돼요. 이렇게. 예. 그냥 그분들과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선글라스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예. 눈빛이 안 보이니까. 예. 왜냐면 이분들도 진짜 되게 능숙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예. 굳이 낭비하지 않아요. 안 살 사람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뭔가 좁은 길을 갈 때 또 이집트의 여러 여행지들, 관광지들을 가시면 전략적으로 관광지에서 나갈 때 예. 출구 쪽에 가게들이 쫙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공간을. 예. 그러면 당연히 상인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요 물건을 보여주면서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러면 돼요. 아니면은 예, 이렇게 아니면은 뭐 말 한마디 뭐 라, 그러니까 아랍어로 아니다라는 게 라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정중하게 하려면 라 슈크란. 라 슈크란. 왜냐면 슈크란은 이제 땡큐예요. 그러니까 Thank you. 영어로 하면 no thank you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뭐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막 하진 않아요. 예. 요거는 이제 카네 칼릴리라고 하는 시장인데 여기는 별로 오래되진 않은 시장이에요.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한 8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8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 전체에서는 사실 그럼 전통 시장으로 취급 안 해주나요? 800년. 근데 전통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카이로에 있는데 이 카이로는 약 한 1000년 정도 된 도시거든요. 예. 고대 이집트는 이미 끝난 지 오래고 중세 이집트 시기에 세워진 도시인데 세워지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전통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이집트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물건들을 파는 곳이기도 한데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또 이집트 가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호객행위도 호객행위인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정찰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좀 겁먹게 되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 동네의 문화를 이해하시면 뭐 나름 재밌게 또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이 아랍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속성이 물건을 사고 팔 때 항상 협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상품을 이제 구입하려고 할 때 구입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돼요. 미니게임. 그렇죠. 예. 재밌어요. 이걸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스몰 토크도 하고 하면서 그렇죠. 예. 스몰 토크 되게 중요하죠. 예. my friend. 나 친구가 되면서. 예. 이집션 굿피플 뭐 이러고 코리안 굿피플 막 이러고 서로 이렇게 스몰 토크로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비싸게 사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저를 등쳐먹은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성공한. 예, 그러니까 잘 판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물건을 싸게 사요. 그러면 사는 사람, 소비자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예. 좋은 구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관광객들은 현지 물가를 잘 모르니까 사실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조금 어렵기는 해요. 특히 저 이제 파는 사람들도 최대한 높이 부르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무조건 사면 안 돼요. 근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2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10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눈치를 좀 보면 돼요. 약간 피곤하긴 한데 재밌기는 해요. 또 약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100파운드에 판다고 그래요. 그럼 보다가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되게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 왜냐하면 제가 약간 쳐다봤으니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따라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요. 100에서 90, 80, 70 60까지 내려가고 나서 안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60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딴 데 가는 거죠. 비슷한 물건 파는데. 예, 가서 처음에 이제 뭐 얼마나 불러요. 내가 이러면은 저한테 이제 그럼 너는 얼마면 되겠냐. 그럼 이제 60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낮춰가지고 한 30 정도. 10이라 불러도 돼요. 10이라 불러도 돼요. 30 정도 불러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래요.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황당한 표정을 쳐요.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그럼 안 산다고. 그럼 가요. 그러면은 가다가 30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그럼 30에 사시면 되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사려고 어떤 사람이랑 협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인이랑. 그러면은 비슷한 물건을 사는 상인들이 옆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거기 불문율이 있는 거죠. 막 혼잡하게 안 만들고. 예, 그러니까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플레이어가 개입하지 않아요. 한 게임 윷놀이 방처럼 안에 들어갔으면 예. 우리 터치 안 해요. 예, 근데 나오면은 그때 다시 오죠. 게임하자고. 게임하자고. 같은 비슷한 물건 들고 와요. 기원이네요, 기원. 물건으로 하는 기원. 저분 지금 듀얼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진 찍으니까 관심 있나? 아무튼 그래서 그 물건 사시는 거나 호객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그렇게 막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예. 관심 있어 보이니까 이게 계속 권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시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셔서 가격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물건을 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요런 제품을 사고 싶은데 흥정은 또 하기 싫어요, 만약에. 그러면 정찰제인 백화점을 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이제 시장에서 사는 물건, 그다음에 관광지에서 이제 어떤 조그마한 가게들에서 파는 물건하고 그다음에 호텔에 가면 호텔에 또 그 샵들이 있어요. 맞아요. 비슷해요, 퀄리티가. 근데 한 이제 몇십 배. 몇십 배까지 또 가요. 예, 호텔에서 파는 거 그런 거 몇십 배 더 비싸게 팔아요. 저 선생님이 처음 부른 가격보다 더 높을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예. 그건 시장으로 가는 게 낫나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안 가봤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뭐 여러 이제 뭐 특히 동양권 관광객들이 하도 이제 이 협상하는 거를 힘들어하니까 이집트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정찰제를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파는 가게들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근데 협상으로 해서 살 수 있는 물건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그 대신 그들도 10배 튀기기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양보한 거다. 한 2배 정도 튀겨놓고 예. 2배만 튀길게. 예. 그래서 근데 그 2배 튀기기가 좀 비싸다 싶으면 듀얼을 해라. 그렇죠. 어둠의 듀얼을. 알겠습니다. 뭐 2배만 돼도.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집트를 이제 여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호객행위와 비정찰제가 보통 많은 여행자분들한테 어려움을 끼치는데 또 한 가지 조금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경험을 또 이집트에서 하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거거든요. 박시 씨는 이집트에도 있고 이제 어쨌건 중동권에 퍼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습관인데 이집트에서 제일 많이 이제 나타난다고 해요. 전 다른 지역 잘 모르겠지만 뜻은 팁이에요. 팁. 팁 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자료 사진으로 이집트 돈 화폐를 넣었어요. 그리고 화폐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집트 화폐를요? 저거 똑같은 거 가져왔어요. 이건데 이게 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00원? 거의 그냥 대충 그 정도. 50원, 50 몇 원이니까 1,000원 좀 넘나? 1,200원? 1,100원, 200원 정도? 파운드라고 말씀하신 게 이집트 단위가 파운드라서 이집트 파운드예요. 영국 그거 똑같죠. 그래서 파운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도 파운드라고 부르는데 이집트 화폐는 되게 예뻐요. 저 되게 좋아하는 화폐인데 요 앞에는 영어로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테마들로 장식되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여기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는 영어로 돼 있네요. 다 영어로 20 파운드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람세스 2세인 것 같고요. 요거는 너무 작게 쓰여졌고 이름을 읽을 수가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파라오들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파라오고 두 여신이 파라오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거고 요거는 파라오가 호루스랑 세샤트라고 하는 신한테 뭔가를 요거는 신전에서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도구를 들고서 측량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형상화돼요. 왜냐면 요 세샤트라고 하는 여신이 수학, 지식과 관련된 여신이어서 이런 어떤 건축 활동에 많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건축 과정의 모습을, 건축 준비 과정의 모습을 좀 그려놓은 것 같고 아마 신전 내부의 벽화일 거고. 혹시 저거 민인가요? 아니에요. 민 아닙니까? 민 나중에 나와요. 민. 민을 기억하시는군요. 민, 그래서 사실 제가 재밌는 제 이름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영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한 친구가 일본인 친구였는데 내 이름 민수야라고 하는데 얘가 민수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저는 제 이름을 민이라고 하는데 민. 민. 근데 민이라는 이름이 이집트학적으로 연결이 있어요. 연결이 있어요.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학회에 가서 다른 학교 그 이집트학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내 이름은 민이야 하면은 다들 내 이름은 민이라고 해. 내 이름 민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난 민이라고 해. 근데 이게 한국어로도 웃기잖아요. 이집트학 전공자들은 민이라고 하면 다들 웃으면서 좋아해요. 너는 진짜
아 남자겠구나. 스트롱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신이에요. 예, 이게 그 이집트에서 스트롱맨. 예, 민이라는 신이거든요. 민이잖아요. 이름도 딱.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제 이름을 저거랑 저 신이랑 연결을 짓죠. 저기 남성성을 상징하는 신인데. 굉장한 남성성이네요. 그렇죠. 굉장하죠. 오, 예. 이 미니도 나 미니인데. 예, 저 미니죠. 예, 요거는 그냥 파라오들이 입는 치마예요. 근데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데요? 근데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입었어요. 그렇구나. 예. 철사. 그러니까 뭐 아마 뭔가 이제 좀 고정을 시키는 단단한 소재로 아마 그 고정을 시켰던 것 같아요. 파라오들만 입는 미니스커트고 이제 뭐 이집트어로는 쉰디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파라오 그 왕관 쓰고 있고 상이집트 왕관 쓰고 있고 여기 이름을 보면 요거는 중왕국 시대 파라오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고대 이집트 관련된 테마로 이 앞면은 장식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로 이제 표기가 되고 아라비아 숫자로.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뒷면은 또 이집트는 이슬람 문화가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이슬람과 관련된 그림들로 장식이 돼 있어요. 여긴 종교 테마로. 그러니까 예, 약간 모스크죠. 모스크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일종의 그 성전. 이고 그다음에 다 아랍어로 쓰여져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숫자도 아랍어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박시시라고 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팁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잘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없죠. 그리고 팁 있으면 좀 골치 아파하죠. 얼마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불편해하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20파운드를 넣은 게 이집트에서는 20파운드를 팁으로 사용하시면은 거의 다 돼요. 충분해요. 대체로. 넘쳐요? 넘치지는 10으로 해도 돼요? 10으로 해도 돼요. 약간 야박해요, 근데 10은? 조금 야박해요. 이거 1,000원이에요, 1,000원. 경계군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이 박시시라는 팀 문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요. 뭐가 됐든. 그러면은 그 순간 저는 이 사람한테 박시시를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의무예요. 예, 그 사회적 규칙이에요. 안 하면 되게 안 하면 약간 어색해지는 거야. 무례한 거죠. 오히려 근데 제가 어디 화장실에 가요. 손을 씻었어요. 옆에 누가 와서 휴지를 띡 줘요. 손 닦으라고. 그 휴지를 받는 순간 저한테는 이 사람한테 박시시를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안 받아야 되네요. 안 받으면 줄 생각이 없으면. 주고 싶지 않으면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은 그거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았는데 안 주려고 하면 그거 무례한 거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병헌이라고 지금 내부자들의 이병헌이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어깨도 한번 해주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친절이어도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컨대 아무튼 이집트는 이제 한국보다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훨씬 낮으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이 박시시를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서구권 국가에 가시면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집트는 구걸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뭔가를 베풀어야 돼요. 예컨대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서글픈 광경을 볼 수 있는 게 어디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음공. 귀는 어차피 열려있으니까 듣기만 하면.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같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흥겨워한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박시시를 줘야 되지만 근데 이제 그 광경이 뭐라도 이제 받기 위해 사는 노력인 거죠. 그 이면에는 애들도 이게 뭔가를 뭐 자체적으로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나일강에서 이렇게 배를 타잖아요. 악어도 노래를 부르나요 혹시? 근데 지금 이집트에는 악어가 거의 없어요. 댐이 세워져가지고 남쪽에서 악어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악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있으면 갑자기 깜짝 놀라는 순간이 생겨요. 기대고 이렇게 타고 와서 갑자기 누가 옆에 있어요. 여기 물인데 조그마한 애들이 서핑할 때 타는 보드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배에 딱 붙잡고 노래 불러요. 노래. 그러면 노래를 뭐 안 듣고 그냥 딴 데로 가던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좀 미안하죠 사실은. 근데 뭐 이런 20파운드 주면 되고 사실. 그렇구나. 뭐 근데 이제 주기 싫으시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도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이걸 주는 게 예의죠.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된다네. 저도 필리핀 옛날에 대학생 때 간 적이 있었는데 주차를 하는데 그냥 그 노상에 어떤 꼬마가 막 나오더니 호루라기 막 삐삐삐 불면서 유도를 해줘요. 그리고 딱 팁을 받아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을 지금 받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작은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이제 좀 해주는 그런 게. 근데 이 박시시 문화가 사실은 이슬람
이슬람 율법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층적으로 되게 탄탄한 바탕이 있는 문화인데 그래서 제가 요것도 좀 이집트 막 문화권이 뭐 좀 약간 다 베풀어라 막 이런 게 뭐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슬람의 5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지켜야 되는 일종의 의무예요. 다른 것들은 대체로 뭐 샤하다 이런 건 신앙 고백. 그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고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그다음에 무함마드는 뭐 이 알라의 선지자로서 요걸 이제 고백하는 거. 그걸 해야지만 이슬람교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살라트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집트도 그렇고 이집트 이외의 이슬람 국가들을 가시면 모스크에서 새벽부터 기도문이 울려 펴져요. 그게 근데 처음에는 되게 시끄럽거나 막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듣다 보면 또 나름 매력이 있어요. 그게. 근데 너무 자주 5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의 습관이 있는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만 먹는 그런 어떤 의무도 있고 하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평생에 한 번 그 메카라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데인데 메카라는 곳으로 성지 순례를 가야 돼요. 근데 여기도 융통성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신체가 건강하면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안 가도 된다. 라고 이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갔다 온 것이 이슬람교도들한테 자랑이에요. 그래서 뭐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카이로 같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데 시골에 가면 보통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들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저희 갔다 온 사람들은 문 앞에다가 엄청 크게 그걸 써놔요. 막 그림도 그려놓고 메카에 갔다 왔다는 거를. 그다음에 저 자선은 부유한 사람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한테 적선한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그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한테 받아도 돼요. 요구할 권리도 있어요. 요구할 권리도 있고. 이게 저희가 속해져 있는 이 문화권과는 많이 차이가 좀 나는 건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박씨 씨를 한국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컨대 박씨 씨가 제일 들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씻어요. 누가 와서 휴지를 줘요. 그걸 쓰고서 제가 돈을 주면 이 사람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당연하다듯이 받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삥 뜯기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문화권 내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가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이하와스 선생님을 이제 뵈려고 가는데 저 혼자 못 가니까 누가 또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어디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늦게 왔거든요. 어떤 은행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제 와가지고 저 이제 외국인이니까 영어도 못해요. 근데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뭐 말 걸고 그리고 어떤 경찰 아저씨도 이렇게 와서 저보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좀 늦게 원래 만나기로 한 분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이분이 그분들한테 한 분은 경찰이었고 한 분은 그냥 거린 같은 분이었는데 그 돈을 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뭐 저랑 같이 이렇게요 놀아줘가지고 고맙다라는 식으로. 그렇구나. 꽤 큰 돈을 줬어요. 20파운드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0파운드 정도, 100파운드 뭐 이렇게 200파운드 줄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상당히 큰 돈이죠. 그 맥락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근데 그분들도 당연하듯이 받고. 받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렇게 하는데 5천 원 딱 주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야, 내가 뭐 돈을 바래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했는데 의도를 좀 훼손시키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것도 싫어하는데 이게 문화의 차이가 또 있는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싫다. 그럼 이집트 안 가시면 돼요. 근데 이집트는 또 너무 가고 싶고.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약간 염두에 두시고 이걸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그냥 세팅을 해놓고 이제 가시는 게 좋죠. 최대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이게 좀 이집트 가서 스트레스를 안 받겠네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집트는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가다 모니터링을 해보면 배낭여행으로 가기에 좋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제 경험에 따르면 2011년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2010년 정도, 2009년 제가 이집트에 가면 한국에서 배낭여행 온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인도 가듯이 좀 약간. 그러니까 이집트는 인도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아요. 인도 좀 높은 편이고 이집트 훨씬 낮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 관광지에 가서 야 사진 좀 찍어줘 이러면은 한 20명이 쳐다봐요. 한국말이 들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2010년까지. 그럼 한국인 좀 약간 익숙한 사람은 박씨 씨를 요구 사진을 찍고 한국인끼리 찍어줬는데 박씨 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냥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가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집트는 여행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고급으로 가실 수도 있고 제가 같이 가는 여행들은 상당히 고급 여행이고 이것보다 비용을 5분의 1 이상 1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와. 숙소를 이제 낮게 잡으면 되고 먹는 거를 현지에서 먹는 식으로 먹으면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괜찮은 숙소들도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방을 쓸 수 있는 숙소들도 생각보다 훨씬 싸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인 분들은 이집트 여행 가실 때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뭘 것 같아요? 비행기값 빼고 교통? 교통도 별로 안 들고 유적지 입장료 그게 제일 비싸요. 그게 비싸요. 그게 유럽보다 조금 싸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디 박물관에 들어가요. 유럽은 한 2, 3만 원 하거든요. 이집트는 1만 몇천 원 막 이래요. 근데 학생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인 분들은 가세요. 반값이에요. 그게 학생일 때 가야 되는. 학생일 때 가는 게 좋죠. 국제학생을 만들어서 가면 입장료가 반값이기 때문에 정말 비용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이 뭐 계속 그 채팅을 치셨는데 기안84 작가님은 박시 씨 2,000파운드 낼 것 같다고 막. 그 옛날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태국 사원에 갔다가 한 15만 원어치를 불전함에 넣었어요. 계속 근데 호민이 형 돈으로. 그 불전함에 넣어야 된다고 형 돈 있냐고 하면서 계속 꺼내가지고 계속 집어. 근데 그 태국의 불전함이 불상마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넣고 이쪽 그렇죠. 가면 또 있어요. 그렇죠. 넣으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원 안에 불전함이 한 10개 이상 있었어요. 근데 보이는 족족 계속 넣으니까 그리고 지금 3명이었잖아요. 저 호민이 형 기안84 3인분을 계속 지가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호민이 형 거의 벗겨졌죠. 그게 왜 자꾸 봉합이 안 됐냐면은 주호민 작가님 이제 계속 궁지렁 되시는 거예요. 계속 뭐 하면 그럼 뭐해? 불전하면 15만 원 넣었는데 뭐 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 누가 15만 원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고 궁시렁대고 기안84 작가님은 오히려 지가 역으로 화를 내. 그만 좀 하라고. 자기가 해놓고 그러니까 그 두 명이 계속. 두 분이 나중에 같이 이집트로 가셔가지고 주호민 작가님이 내셔야 되는 박시 씨를 다 기안84님이 내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가더라도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호민 작가님 돈으로. 천국은 본인이 간다고. 아니 그렇게 안 돼. 는 사람이 기안84라. 근데 불교는 환생 아니에요? 아 맞네요. 천국 아니고 맞네요. 불교는 환생. 아 그거 잘못 넣었어 그러면. 형 천국 가고 싶으면 다른 데다 넣었어야 돼. 교회에 가셨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다. 예. 교회 가서 다시 넣어요. 고대 이집트도 천국이 있으니까 고대 이집트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전략을 분산 투자해서 이슬람에도 괜찮죠. 좀 얼마, 예. 기독교에도 얼마.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또 환생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이집트 천국 가려고 말씀하셨는데 이집트 천국 가시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셔야 돼요. 좀 하드하네요. 아니 근데 어차피 죽고 나서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거 좀 비용이 꽤 들 거 아니에요. 하드하잖아요. 그거는 비용 안 들게도 하실 수 있어요. 예컨대 주요한 연구소 같은데 대학 같은데 시신을 기증하시면 돼요. 미이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그런데 엄청 고마워하면서 정성스럽게 아마 미이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시신 기증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냥 현대에 와서 미이라 제작을 이제 해본 사례들이 있어요. 자기 몸을 박시시로. 이집트 전시회가 열린다는데 이건 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12월 15일에 시작됩니다. 곧이네요, 곧. 예,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벌써 이 전시를 이제 얼리버드로 티켓을 미리 구입을 하셨다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여기도 이제 얼리버드 반값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꽤 괜찮은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전시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스터 보시면 아래쪽에 자문 한국 이집트 연구소 써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요게 제가 자문하고 있는 전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근데 부분이고. 연구소에 직원이 없죠. 그 선생님 이름으로 그냥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 연구소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요. 예, 좀 이렇게 뭔가 좀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 개인보다는 기관명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온라이즈 밴드 같은 거잖아요. 1인 1인 밴드. 근데 여건만 되면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좀 더 많은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이제 저 한 몸 단속하기도 바빠서.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이 전시는 한국에서 있었던 이집트 관련된 전시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이 한 250점 정도가 이제 전시가 되고요. 예. 이 전시의 유물들은 다 그 네덜란드 라이덴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유물을 이제 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이라도 되게 많이 와요. 저 미이라 담는 관이 한 12개 정도. 미라가 온다고 하니까 미라가 걸어서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걸어서 오는 느낌을 받는 전시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이제 미이라를 좀 보실 수 있게 사실 요것도 지금 미이라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아마포로 감겨져 있어가지고 시신을 직접 보실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시신들이 요런 이제 목관 사람 형태의 목관에다가 이제 시신을 이렇게 넣는 그런 형태죠. 아무튼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갖고 왔어요. 요 초대권. 예, 초대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야 초대권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3장 넣습니다. 와 가족분들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민 형은 따로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예. 이거 직접 해야죠. 예. 아니 근데 뭐 저한테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야 티켓도 이쁘네요. 예. 아깝다 쓰기가. 호민 형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진짜 3분이서 가셔도 되겠네요. 저는 사실은 가족분들 그 사모님이랑 그 자제분이랑 가시라고 사정을 챙겼는데 사실 굉장히 유물이 많기 때문에 2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가족하고 한번 예, 또 친구들하고 한번. 그러면 잠깐 제가 좀 있을 거예요. 잠깐만 있을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있는데 3장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진짜. 얇았어. 3장을 더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러면 저 진짜 그 여론 안 좋아집니다. 욕 먹어요 진짜. 왜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전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회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은 약간 몸풀기요. 몸풀기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지금 현 시점의 이집트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고대 이집트에도 헬리콥터 우주선이 있었다. 이거 말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 벽화에 헬리콥터처럼 생긴 게 있고 우주선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 내용이 언론 기사 같은 형태를 통해서도 많이 재생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갑자기 뭐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사 형태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자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고대 문명을 다룰 때 학자들이 있고 이 학계 밖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과감하고 진취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렇게 판단할 만한 분명한 근거는 좀 부족하다.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반대한다. 반대 입장. 예, 반대 입장입니다. 채팅창에 지금 애국 전무님, 사이비 전무님, 스티븐 전무님. 지금 전무님이 누구냐면 김풍 작가님이. 예. 이런 초자연적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사과학 좋아하시고. 궤도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궤도님은 오히려 좋아하세요. 주제를 자꾸 던져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저도 사실은 이런 분들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쓴 책들 나오면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분들이 쓰신 책들 중에서 90년대 후반에 엄청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어요. 그 신의 지문이라는 책인데 지문으로 열린다고 하나요? 신이 남겨놓은 지문이라고 이 문명들이 신의 흔적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레이엄 행콕이라고 하는 기자 출신의 어떤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이후에도 책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신의 지문, 뭐 창세의 수호신, 신의 거울 되게 많아요. 절대 인간이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니요, 이분은 그렇진 않고 이분은 초고대 문명설을 지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나 우주 이쪽은 아니고 한번 여기까지 갔다가 꺾였다. 그게 남극에 있다. 그 빙하 밑에 있어가지고 지금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거지 실제로 거기 있었다. 나디아에 나오는 뭐 그런 비슷하죠. 나디아 너무 좋아해서 사실. 그래서 요 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이거든요. 있네요. 저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더 크게 좀 볼까요? 요거거든요. 여기 이제 있잖아요. 헬리콥터. 딱 헬리콥터가 있어요. 진짜 있죠. 헬리콥터. 있어요. 헬리콥터 요거. 헬리콥터잖아요. 유보트도 있어요. 유보트. 요거는 저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설이 몇 가지 있어요. 잠수함일 수도 있고. 저는 탱크로 보는 입장이에요. 탱크로. 요거는 앞에 여기 이게 있으니까. 왜냐면 요거랑 비슷한 탱크 제가 알거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독일군이 이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찾아가지고 영국군 탱크. 영국군 탱크를. 요 우주선 있고 하여튼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헬리콥터가 있어요. 저 헬리콥터가 저는 뭔지 어떤 걸 모델로 한 그림인지 저 대충 알 것 같아요. 벨 222라는 모델인데 요거거든요.
이게 똑같죠. 예, 예.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단은 가장 똑같아요.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랜딩 기어가 삽입돼요. 예. 여기 랜딩 기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네요. 예.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랜딩 기어가 그러네요. 들어가는 모델이고 예전에 그 에어울프 아시지 않아요? 요거예요. 에어울프 미국 드라마인데 들어보기만 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마 80년대 후반에 아마 한국에서 방영이 됐을 거예요. MBC였던 것 같아요. 저는 봤어요. 보고서 막 학교 와가지고 애들이랑 막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에어울프에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초음속 헬기인데 초음속 헬기. 근데 그 초음속 헬기의 이름이 에어울프고 그 에어울프의 원 모델이 되었던 이 헬기가 벨 222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예. 근데 여기 아비도스 요 부조에서도 그 벨 222가 표현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랜딩 기어. 예, 완전 이제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 헬기 말고 저는 탱크로 탱크, 보는 예. 탱크인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이 탱크의 원 모델이 되었을 법한 탱크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요거예요. 요 센츄리온 마크 5라고 하는 영국의 탱크인데 예.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포신이 되게 짧아요. 예. 그리고 얘가 이제 공병 탱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앞에 이제요, 요그 제거하는 이게 불도저 같이 여기가 각지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포신이 짧고 예, 앞에 요 네모나니까. 요거는 이제 일러스트고 요게 이제 실제. 요 이제 마크 5 저는 되게 좋아하는 멋있게 저는 되게 좋아하는 탱크예요. 이게 20세기 아마 중반 50년대 후반 이렇게 처음 나온 모델인데 이게 걸프전 때까지 쓰였어요. 소장님은 혹시 군용 기계나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20대 때는 조금 밀덕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딴 걸 해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예, 되게 좋아해요. 뭐 나오면 관심 있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아무래도 그게 있어요. 막 실용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되게 아름다워지는 게 맞아요. 있는데 거기서 주는 미적인 그 요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얼마나 아름다워요, 솔직히. 이게 아머드 베이클 오브 로얄 엔지니어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립 공병단을 위한 무장 차량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이것도 뭐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겠죠. 많아요. 그러니까 요 센츄리온 모델 자체가 뭐 마크 뭐 1부터 해가지고 마크 8인가까지 많이 나왔고 또 이 마크 각각의 마크 숫자 붙은 거에서도 또 개별적인 파생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요거를 좀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 요 우주선은 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우주선이에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꼬리날개 같은 것도 달려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우주선이고 그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얘가 좀 문제인데 얘가 이제 약간 레이싱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원 모델이 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혹시 스타워즈 좋아하세요? 거기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 1에 나오는 건가요? 에피소드 4에 나오는 4. 랜드 스피더. 랜드 스피더. 똑같이 생겼죠. 스타워즈도 좋아하시나 봐요? 스타워즈 좋아해요. 엄청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최근에 나온 그 에피소드 7, 8, 9 혹시 보셨어요 다? 스타워즈는 4 봤고요. 3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봤어요. 그 제작한 그렇죠, 순서대로. 예. 보통 맞아요. 이제 4, 5, 6, 1, 2, 3까지만 생각하잖아요. 7, 8, 9 잘 안 쳐주잖아요. 예, 그래서 4, 5, 6, 1, 2, 3까지는 엄청 좋아했는데 기대를 좀 했어요. 7은 괜찮았어요. 7은 괜찮아요. 근데 8에서 좀 약간 이상한데 9 더 이상 나는 스타워즈 팬이 아니야. 8, 9는 인정 안 해요? 8, 9는 인정 못해요. 네. 그때 8, 9 보고 나서 스타워즈에 대한 약간의 그 팬심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끝났다 진짜. 끝났다. 그러면 10 안 나오겠네요?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도. 예, 나오지만 저는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트랜스포머도 이번에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기대 안 되는 건가? 트랜스포머는 저는 2에서부터 버렸어요.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또. 그거 아세요? 2에서 그 로봇들이 피라미드 다 부셔버린 것 같아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이집트 유적을 막대하면 괜히 기분 나쁜데. 근데 그 문나이트도 유적 부시면서 막 그래서 거다이맥스 해가지고. 문나이트도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문나이트 제가 교도님이랑 안될과학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문나이트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그때 안 봤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다 봤어요. 되게 약간 일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고대 이집트가 대중문화 어떤 작품 속에서 사용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고증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뭐 고증
틀린 거 지적하는 거는 제 재미로 그냥 하는 거고 그건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나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작품이 고대 이집트 문화를 적극적으로 차용해가지고 이제 콘텐츠로 활용을 하는 작품인데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캐치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나중에 미라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라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되게 여러 장면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신성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과정이에요. 물론 현대인들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좀 잔인하죠. 왜냐하면 이게 막 배 째가지고 내장 다 꺼내고 막 이러니까 이게 현대인의 눈으로 잔인할 수 있지만 그건 고대 이집트인들이 하던 행위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적인 시각에서 그 미라 만드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나이트를 보면 어디에 딱 가요. 주인공이 되게 어두워요. 음산하고 뭔가 되게 잔인한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처럼 배경이 꾸며져 있는데 그게 미라를 만드는 그 작업대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라 만드는 작업 공간은 굉장히 신성한 공간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썼으면서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이 아니라 정말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호러블한 장소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문화적으로 조금 제작자들이 약간 오만한 상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막 보면서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됐는데 또 그런 시각으로 또 바라보실 수도 있겠다. 또 뭐 주인공이 와가지고 막 시신을 발견을 하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사람 시신을 발견을 하는데 혹시 뭐 안 보신 분? 아마 이렇게 뜯어가지고 뜯죠. 안에서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인공이 이집트 되게 덕후로 나오잖아요. 근데 덕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덕후가 아닌 거. 턱을 이렇게 봐서서 그렇죠. 꺼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왕릉 그렇죠. 가가지고 그냥 천마총 들어가서 뜯고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되게 이제 무례한 행동이죠 사실. 그 무례한 행동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진다는 것 자체에서 이건 조금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나이트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일단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 딱 빈정 상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분 이미 처음에는 처음에 엄청 저 되게 재밌게 보려고 노력하면서 봤어. 걔가 좀 안 맞았나 보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현대 혹은 미래적인 산물들이 이 고대 이집트의 이 부조에 그려져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까 이제 앞서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미래에서 고대 이집트로 가서 저런 식의 어떤 그림을 남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그럼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아비도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세티 1세의 신전이거든요. 세티 1세는 다들 잘 아시는 그 람세스 2세의 아버지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에 만들었고, 아비도스는 이집트 지도에서 뭐 이집트 중부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데가 여기고요. 이 아비도스는 종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 신화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 저승의 왕이에요. 제가 아까 제가 드렸던 제요 아누비스가 사실 이 오시리스의 쫄병이에요. 아누비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안내해서 데리고 가면 오시리스가 심판해요. 그 오시리스 신의 숭배 중심지여서 과거로부터 고대 이집트 문명 시대 내내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메카 성지순례 하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오시리스 신의 이제 성지에 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면 좋아. 왜냐면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죽고 나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심판을 잘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관인 이 오시리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또 이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봉헌물들을 많이 남겨요. 보통 일반 귀족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워요. 근데 파라오다 보니까 신전을 세운 거죠. 규모가 크죠. 그리고 저 신전 같은 경우는 지어진 시점은 대략 한 기원전 1280년,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세워진 신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지어진 신전들 가운데에서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저 아비도스 신전은 이집트에서 지어진 모든 신전들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존 상태 좋고, 그다음에 내부에 장식되어 있는 부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만들어져 있는데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기둥들, 천장들도 다 남겨져 있고요. 여기 심지어 내부예요. 이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신기하다. 남겨져 있죠. 예, 또 다른 이런 거. 요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천장이 있고 여기 빛 들어온 창문이 있잖아요. 예. 이 창문도 실제로 고대에 사용되는 창문이에요. 저기로 이제 빛을 넣어가지고 빛을 들어오게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빛이 필요하니까 조명이 필요하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부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다 양각 부조고. 채색도 상당히 많이 남겨져 있어요. 저거 얼굴 그 한 거는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가능성이 커요. 이집트 신전은 되게 잘 만든 건물이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도 계속 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뭔가 저 이교도의 상징들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고 그래서 다 지우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이제 주요한 부분들만 좀 지워가지고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파라오고 요게 이제 이시스 여신이거든요. 그냥 파라오랑 이시스 여신을 얼굴을 그냥 뭉개놨네 그냥. 파라오가 이시스 여신한테 이제 요 제주의 기둥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상징물을 바치는 장면인데 여신이랑 파라오 피부 색깔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파라오는 약간 붉은색, 좀 진한 붉은색이고 이 여신은 좀 노란색, 조금 이제 밝은 색깔로 칠해지는데 이집트 미술에서 여성과 남성을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피부를 칠해요. 남성들은 붉거나 조금 진한 색깔로 피부를 칠하고 여성들은 좀 하얗고 밝은 색깔로 피부를 칠합니다. 요거는 좀 약간 고대 병기 같이 생겼는데 여기 뒤에도 있고 위에 있고 나중에 나와요. 레일건 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전기장치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그건 또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요거는 지성소, 그러니까 원래 그 신을 모시던 공간인데 이 아비도스 세티 1세 신전에는 지성소가 7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신전들은 신을 한 명만 모시거든요. 근데 이 신전은 이집트의 주요한 신들을 그냥 다 모셔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아멘, 푸타, 라, 그 다음에 세티 1세 본인, 신격화된 파라오. 그래서 7명의 어떤 신격을 이제 모시는 그런 지성소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이제 이시스 여신의 지성소이고 또 이 신전에는 정말 중요한 자료가 하나 기록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집트 신전들은 다 이제 벽면을 장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벽면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문자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들이 사실은 다 중요한 기록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데 쓰여져 있는 문자들은 대부분 이제 파라오가 신한테 뭔가를 바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 신전에는 그런 종교적인 내용 말고 역사적인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남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디아블로 그 참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타원형들이 되게 많죠. 타원형. 이게 카르투시라고 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형식인데 역대 파라오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써놨어요. 이게 인간 종특인가 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쭉 해놓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현 시점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과거랑 연결지으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 세티 1세도 자기가 이제 파라오니까 파라오의 왕권의 정당성을 과거 파라오로 역임했던 선조들과 자기를 연결지음으로써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티 1세가 인정하는 파라오들의 이름 한 70몇 명이 쭉 써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료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 이집트 학자들이 파라오의 순서라든가 파라오의 이름 자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물론 생략된 파라오들이 있어요. 이게 없었다고 간주하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파라오들은 없었다고 이제 뭐 연산군 같이.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당시에 파라오로 했는데 나중에 후세에 마음에 안 들어. 안 늘려.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제 진짜 적절한 그 예를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이 세티 1세는 이제 19왕조 시대 파라오인데 18왕조 시대 때 그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거든요. 종교 개혁을 했던 파라오인데 저번에 그 설명해 주셨던 아케나텐. 관통맨. 오늘도 관통맨 대단하신데 아케나텐은 이집트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파라오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 새끼는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냥 지워버려요, 역사 속에서 다. 그러니까 아케나텐부터 아케나텐, 스멘카라, 네페루, 아텀, 그 다음에 투탕카멘, 아이, 이런 5명 정도의 파라오를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싹 다 없애버리고.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아메노테프 3세랑 아이 다음에 오는 호렘헤브를 딱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또 18왕조 그 이전에 있었던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여성 파라오가 있는데 예. 이 사람도 인정 안 해요. 아, 기수열애 같은 거네요. 그래서 빼버려요, 잔인하다. 다. 잔인하네. 예. 뭐 이제 구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 세티 1세로부터 거의 한 1200~300년 정도 이전 시대의 파라오들의 이름도 피라미드 막 짓던 파라오들 이름도 다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파라오라고 하는 이제 메네스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예. 이 메네스의 이름도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현대학자들은 도움이 되는 사료이고, 예. 또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이집트 이 왕실에서는 때로부터 거의 1000년, 뭐 1500년 정도 전까지도 연대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아비도스 왕명표라고 불러요. 아비도스 킹 리스트라고 부르죠. 아까 그 나왔던 예, 그거죠. 헬리콥터, 그러니까 진짜 헬리콥터, 탱크, 우주선, 뭐 스포츠카로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예. 이 문자예요. 문자인데 문자가 두 겹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이제 보통 저런 소위 말하는 상형 문자를 이제 기록을 할 때 예. 돌에다가 파가지고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 돌에다가 이제 파서 기록을 했어요, 문자를. 근데 그 문자를 지우고 싶어요. 다른 걸 쓰고 싶거나 혹은 잘못 썼어. 예. 그러면 그 판대를 회치를 해가지고 다 메꾼 다음에 말려서 다시 파요. 예. 그래서 다시 팠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회를 넣었던 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두 개의 문자가 겹쳐진 건데 이제 이런 헬리콥터나 탱크나 우주선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겹쳐진 게 너무 잘 보여요. 글자를 알고 있으면. 네. 근데 이집트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의 틀만을 사용해서 네. 저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헬리콥터네, 헬리콥터야. 예. 라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들의 논리를 이제 펼쳐나간 거죠. 역사적인 어떤 사료나 혹은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인식의 어떤 프레임을 전적으로 벗어나서 뭔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그 문자가 쓰여지거나 그 그림이 그려지거나 그 도상이 사용된 그 시대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거 헬리콥터나 탱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문자도 모르면서,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의 문장이 겹쳐져 있어요. 이 신전은 원래 세티 1세가 지은 신전인데 네. 세티 1세가 신전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람세스 2세가 이제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람세스 2세가 완성을 한 거죠. 예. 이어받아서. 근데 이 람세스 2세는 성격이 좀 특이한 분이어서 자기 아버지가 지은 신전이지만 자기가 이제 이어서 지었으니까 자기가 지은 부분을 또 자기 마음대로 막 꾸며요. 예. 그래서 뭔가 아버지가 원래 썼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그 쓰여져 있는 문장을 다 이제요 지우고 새롭게 문자를 이제 새긴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그 데르 페세제트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데르, 요거는 이제 제압하다라는 동사고, 요게 이제 활 모양 글자인데 네. 요게 이제요 그 페제트라는 글자예요. 예. 이거 여기까지 페제트.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그 짝대기가 9개가 있잖아요. 예. 이 9라는 뜻인데 요거를 이제 페세제트라고 읽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9개의 활이란 뜻이고, 요거 제압하다. 그러니까 9개의 활을 제압하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그 9개의 활이라는 표현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적들을 의미하는. 그래서 9개의 활을 이집트의 적들을 제압하다, 뭐 파라오가 제압했다라는 의미겠죠. 앞에 저거 뭐가 써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람세스 2세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지워. 난 다른 문장 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손 모양 보이고, 요렇게 타원형, 여기 입 모양 글자인데 여기 보이시죠? 요거? 예, 보여요. 보이고, 여기 이제 팔, 짧은 작대기를 쥐고 있는 요 팔 모양 보이고, 예. 활 보이죠? 활. 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펠러가 아니라 사실은 요게 글자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짝대기 보이시죠? 예. 요거 보이시고. 9개 짝대기랑.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 문장이 쓰여져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람세스 2세가 다 이제 메꾼 다음에 새롭게 이제 팠어요. 여기 이제 메키, 케메트, 우아프, 케수트. 그러니까 뭐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지키고 외국을 쳐부순다. 그러니까 요게 메키라는 글자가 뭐 마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무엇을 지키다라는 동사고,
요 뒤에 쓰여져 있는 요게 케메트라는 단어인데 요게 이집트를 의미해요. 원래의 뜻은 검은 땅이라는 뜻인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이 살던 지역, 자기들이 살던 나라를 이제 검은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검은색이 되게 좋은 색이거든요. 비옥하고 풍요롭고 그 양분이 많은 토양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곳을 이제 케메트라고 검은 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검은 땅을 지킨다. 그다음에 요 우아프 여기까지 요 팔 있는 데까지가 우아프라고 이제 발음이 쓰여져 있고 그 요 앞에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이제 한정사 결정 문자인데 요게 이제 무엇을 무찌르다 처부수다라는 동사예요. 비슷해요. 요 내르랑 비슷한 의미인데 어쨌건 뭐 다른 동사고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요거는 봉오리가 3개 있는 모양의 글자. 요 글자는 원래는 그냥 캐세트 혹은 캐스트라고 읽을 수 있는 글자인데 외국이라는 뜻이에요. 3개가 있네요. 예, 똑같은 문자를 3개를 쓰면은 그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우를 넣어서 캐수투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땅들, 그러니까 외국의 여러 나라들 의미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냥 이제 외국이라고 단수로 쓰긴 했는데 아무튼 그 외국을 쳐부순다. 요렇게 문장을 바꿔서 쓴 거예요. 확실히 겹쳐 있네요. 겹쳐 있죠. 보이시죠? 이제 요거 이제 보니까 보여요. 예, 보이죠? 예. 3개 있고. 예.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면 팔에다가 요 팔 모양 글자를 이제 덧붙인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요 3개 짝대기에다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봉오리 3개 있는 글자 또 보이시죠? 이렇게. 예. 요게 요거 뱀하고 동그라미 예, 보이고 요거 보이고 요것도 요거 다 보이시죠? 이제. 요 활하고 겹쳐지면서 예. 그러니까 우연히 절묘하게 예. 진짜 우연히 그리고 요거 이제 요것도 탱크도 요 손 모양 글자랑 요렇게 요거 이렇게 다리미랑 그러니까 만나서 깎여져 있는 글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된 거고 얘 우주선도 요거랑 요 손 요 아래쪽 요거 이렇게 여기 요 끝에 요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예.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문자를 읽을 수 있으면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모습인데 이제 문자를 모르니까 이제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헬리콥터는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이 2개의 합작으로. 예. 요건 좀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게 어떤지. 헬리콥터는 좀 아까운데요. 부자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람세스 2세와 세티 1세가 합작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 이걸 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든 것들도 있어요. 정말 헬리콥터로 설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미국의 이제 주요한 다큐멘터리 만드는 채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채널에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니까 정말 그렇게 이제 믿고 한번 믿어지면 어떤 자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재생산이 계속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뭐 아비도스 헬리콥터 치면은 실제로 저거를 헬리콥터라고 믿는 분들의 어떤 글이나 어떤 자료들도 계속 나와요. 꽤 나와요. 헬리콥터를 해주시죠.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의 별명이 아비도스 헬리콥터예요. 아비도스 헬리콥터.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비도스다 보니까 아비도스 헬리콥터. 요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요 옆쪽에 벌 있죠. 여기 이제 요거랑 합해가지고 네수트 비티라고 읽는데 네수트는 상이집트의 왕, 벌 모양 글자는 이제 비티라 그래서 이제 하이집트의 왕을 뜻해요. 상하이집트의 왕. 네수트 비티라고 하면은 이제 파라오의 이름 앞에 붙는 칭호 중에 하나예요. 파라오의 즉위명 앞에 붙는 칭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원 아래쪽 잘라놓은 글자. 요거는 네브라고 읽는데 뜻은 주인. 그리고 요 아래 짝대기 2개 있죠. 젓가락. 요거 하나 있으면은 타라고 읽어요. 타. 근데 타는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2개가 쓰여져 있죠. 이집트어에는 쌍수형 어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수형 어미는 알아요. 영어의 복수형 어미. S.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사에다 S 붙이면 복수가 되잖아요. 고대 이집트어에서도 복수형 어미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어는 W예요. 그래서 W. 우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3개 쓰여져 있으면 타우라고 읽으면 돼요. 3개 쓰면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여긴 2개가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어에는 복수형 어미 말고 쌍수형 어미라는 게 있어요. 쌍수형 어미는 위예요. 위. 그래서 저거는 타위라고 읽어야 돼요. 타위. 그래서 내부 타위 하면은 이제 두 땅의 주인이 되는데 그 두 땅의 주인이라는 표현 역시도 파라오의 이름 앞에 붙는 이름 중에서도 즉위명 앞에 붙는 칭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수트 비티, 내부 타위 그리고 파라오 이름이 나와요. 이게 쳤네요. 이게 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파라오의 이름도 지금 겹쳐져 있어요. 개명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세티 1세 이름이랑 람세스 2세 이름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마트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세티 1세의 즉위명인데 람세스 2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 바꿨으니까 아버지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 써놨어요. 좀 약간 쾌륜 아니에요? 쾌륜이에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는
약간 좀 약간 자기 그래요. 잘난 맛을 살았나 예. 죠.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 저로 치면 이재용 써 있는 거 완전 표류인데요. 이재용 지우고 이병건으로. 예. 맞습니다. 이 신전 자체가 이제 세티 1세가 짓다가 람세스 2세가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신전의 이제 안쪽은 예. 세티 1세 때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근데 바깥쪽은 람세스 2세 때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깥쪽에 해당되는 공간이고 이게 신전의 안쪽 공간과 바깥쪽 공간의 퀄리티 차이가 있어요. 세티 1세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다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교하고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람세스 2세는 성격상 급해요 좀. 급하고 빨리 많이 크게가 모토예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요. 양적으로. 이집트에 나중에 혹시 가시면은 여러 유적지들을 보실 텐데 그 유적지에 가면 람세스 2세는 언제나 있어요. 다 껴 있어요. 그러니까 5만 군데 5만 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엄청 과실했네요. 심지어는 이제 자기 선조들이 만든 것들도 그 선조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 써놓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람세스 좀 약간 선 넘네요, 자꾸. 선 많이 넘는 사람. 선 넘. 심지어는 신들하고도 맞먹으려고 해요. 최고의 지위의 신들하고도. 자, 그러면 몇 시야? 좀 쉬어갈까요? 그러실까요? 예.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계속 가는 한 시간? 뭐 조금 더 하죠. 조금만 더 하시고. 예.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준비해온 거야 3분의 1 정도밖에 못하긴 했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쉬고. 일단 좀 쉬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헐 무치 내군 민수님 그거 저요 끼야홑 이름이 파라오예요.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바꾸라고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정합니다. 파라오 짭이라고 하죠. 파라오 짭으로 바꾸세요. 성불합니다. 끼야호. 야 이렇게 또 적어주셨어요. 예, 제가 해드린 사인도 7월 달이었군요. 야 7월 달 엄청 더울 때였네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격적이라 몸이 막 떨려요. 어깨요 형님들. 장례식 때 생전 고인의 개쩌는 순간으로 틀어달라고 할게요. 두안 네페르 에넥도 쓰셨네. 두안 네페르 에넥. 두안. 예. 네.